안녕하세요. 성함은? 김보경입니다. 직업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전공은 무엇인가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얻나요? 그게 참 어려워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네. 전략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업에서 전략은 제일 큰 그림에 가깝긴 하지만 확률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은? 배우는 일, 그 다음에 그걸 나누는 일, 그거를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오늘은 어떤 것을 나눠주실 건가요? 패션 산업에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Well, there's a will, there's a way, kind of beautiful. And every night has its day, so magical. And if there's love in this life, there's no obstacle that can't be defeated. For every tyrant to tear for the vulnerable. In every loss, so the bones of a miracle. For every dream, a dream we're unstoppable. With something to believe in. Well, there's a will, there's a way.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3억 달러짜리 건물입니다. 2011년 미국 부동산 역사상 최고가에 팔린 건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매매가가 무려 3억 2,400만 달러. 지금 하나로 거의 4천억 원 정도인데 누가 이 건물을 왜 샀을까요? 트럼프는 아니었고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건물의 주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업체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로 알려진 회사의 모회사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잣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중저가. 그쵸, 중저가. 자, 자라가 왜 도대체 패션의 메카라고 불리는 뉴욕의 5번가 중심부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명품들인 뭐 샤넬, 구찌, 루이비통 이런 명품 매장들이 있는 곳이고 명품 회사들도 잘 견디기 힘들다는 임대료가 엄청 비싼 곳에 이런 중저가 잣가 어떻게 자리를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아니 자라가 거기서 도대체 왜 나오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야 몰라 정말 몰라 너만 빼고 다 알아 몰라. 자라는 1975년 스페인에서 매장을 처음 열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 가까이, 그러니까 96개국에 2,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의류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라가 왜 이 건물을 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전략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는 보통 디자인이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패션 산업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존재를 하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저스트 인 타임. 재고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빠져나가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의류업계 거의 최초로 도입을 한 사람이 지금 아만시 올테가라고 알려진 자라의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패스트 패션입니다. 빨리 신속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걸 빠르게 생산해서 유통하자. 여기서 잣가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A 경쟁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H&M이라든지 뭐 Forever 21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취하는데 자라가 이들과 다른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직접 생산을 하면 원가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내가 직접 생산한다는 건 뭐냐? 사실 내가 공장도 사야 되고요. 거기는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 가격이 다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게 왜 수많은 기업들이 아시아에 있는 공장에 아웃소싱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인데, 근데 자는 자체 생산을 해요. 본사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공장도 바로 옆에다 하고 물류센터도 거기다 바로 옆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 뭐 어떤 장점이 있냐? 자기네가 원하는 걸 순간순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올해는 빨간색이 유행을 한 것 같으니 빨간색 원피스 1000벌을 생산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해 빨간색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색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웃소싱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회사에도 전화를 해야 되죠, 공장에. 잠깐만 멈춰주세요. 지금 빨간색 옷이 아니고 파란색 옷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자, 그럼 이미 생산되어 있는 빨간 옷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오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아웃소싱을 하면 빠르게 바꾼다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되는데요. 자라는 우리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자라에서 가서 우리 이 색깔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직원은 그냥 염료 색깔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생산을 하면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실패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게 자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빨리 만들면 그만큼 빨리빨리 배달을 해줘야지, 배달을 하지 않고는 사실 빨리 만든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라는 그를 위해서 물류센터를 굉장히 최첨단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물류센터에 20억 유로 이상을 투자를 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3-4시간을 물류센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매장에 일주일에 2번 배달이 됩니다. 자, 이 일주일에 2번이 얼마나 많은 건가를 생각을 하려면 경쟁 업체들은 1년에 4번 시기별로, 시즌별로 물건을 배달을 합니다. 한 시즌 동안 이만큼 똑같은 거를 계속 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거를 한 시즌 계속 팔고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때 가나 이때 가나 이때 가나 똑같은 물건이 항상 있게 된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보는 건데, 막판에 가서 세일할 때만 가면 되지 내가 굳이 처음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동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2번씩 물건이 와요. 그러면 고객이 이때 갔을 때랑 고객이 이때 갔을 때랑 매장에 있는 의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때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어요. 근데 몇 주만 되면, 저희가 보통 3-4주가 되면 거의 매장의 옷 전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라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옷을 봤다. 저도 한번 그때 밀라노에서 자라에서 옷을 하나 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국에서 다시 사려고 했는데 절대로 그런 거는 다시 마주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는 게 자라의 특성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가고 3주 후에 가도 굉장히 다른 상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훨씬 더 자주 방문하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타 경쟁사의 고객들은 매장을 3-4회 정도 방문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연간 자라 고객들은 17회 정도 자라를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류업체들은 보통 매출의 3-4%를 광고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라는 0.3%만 광고에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 입장에서 선전을 했다가 이 옷 사러 왔어요라고 고객이 왔는데 그 옷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거의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의류업계에서 이 재고 관리를 위한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라의 경우는
안 팔리는 게 나오기 전에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훨씬 재고 관리에 관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 직접 생산하는 게 굉장히 비쌀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실 이렇게 보면 자라가 가격을 원가를 낮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낀 돈을 특히 광고도 안 하고 아낀 돈을 어디다 사용을 했을까요? 그걸로 건물 난 건가요? 그렇죠. 그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비싸게 건물을 사서 거기에 자라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거든요. 사실 자라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명품 가게에 들어갔던 고객들이 거기서 옷을 사고 나오는 김에 자라에서 그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같이 사고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라가 다른 중저가 브랜드와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시도를 했고요. 항상 10% 이상의 이익률을 보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회사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디언 평가에 의하면 스페인의 유일한 자산은 자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라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원가를 낮추는 전략, 예측 대신 빠른 대응도 방안이다. I really like the differences you bring when you arrive. You didn't tell your wife you're here, and baby, that's alright. It'll be our secret